긴급 속보입니다. 그린란드는 결국 미국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린란드는 한국령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미국 땅도 덴마크 땅도 아니다. 사실상 한국령이다. 3억이 넘는 미국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일상의 평화를 의심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미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 하얀 얼음의 땅이 지도상에서 전혀 다른 색으로 칠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개. 세계를 경악해 한 한국의 숨겨진 반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 국방부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성 지도에 잡힌 그린란드 툴레 기지. 인근 성조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태극기가 그려진 컨테이너 수천 개가 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 대통령은 경로하며 항공모함을 발진시키라 명령했죠. 하지만 1시간 뒤 백악관으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에 장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격추 불가능. 접근 시 전자장비 전소.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을 멈춰 세운 건 한국이 보낸 빛의 장벽이었습니다. 미국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세계에 배치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항공모함 전단을 북극해에 밀어넣어서라도 그린란드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 대국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퍼런 선언이 나온 직후 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핵미사일도 수천 명의 특수부대원도 아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준 하나가 미국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북극을 한국 같은 나라에게 맡긴다고.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워싱턴의 외교관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덴마크가 수십조 원의 현금을 제안한 미국을 외면하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전말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국가안보국 산하 북극전략자산기획처의 수석정책관 안데르스 호이비입니다. 저는 그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완벽한 영토 교체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뼈에 새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작동하는 체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체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결국 지구의 판을 가져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스텔스기가 이륙하자마자 먹통이 되고 20억 원짜리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서 고철이 되는 풍경을 말입니다. 미국이 거대한 덩치로 힘자랑을 할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빛의 장벽을 세워 북극의 하늘을 도려냈습니다. 한 발당 2,000원이라는 미사일 한 발 값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신의 권능을 재현하는 나라. 보급로가 끊긴 영하 50도의 지옥에서 무한한 탄창을 가진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 미국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도에서 사라진 성조기와 그 자리를 대신한 태극의 빛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최강대국 미국이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자신의 앞마당을 내어줘야 했는지, 한국이 준비한 그 치밀한 숫자의 덫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계산기를 파괴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밀실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던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땅으로 보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전 세계를 흔드는 한국령 그린란드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하얀 지옥 속에서 벌어진 빛의 전쟁, 그 거대한 설계의 첫 장을 넘깁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세계의 상식은 오늘부로 무너질 것입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덴마크 코펜하겐의 밀실.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들 사이의 평화로운 협의처럼 보였겠지만 실무자였던 제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포식자들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덴마크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를 자신들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한 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십조 원의 현금을 제안했고 덴마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라는 대답뿐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덴마크 실무진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을 위협하는 혹한의 괴물과 같은 곳입니다. 미국은 기지를 세우고 깃발을 꽂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그 가혹한 환경에서 시설을 어떻게 매일같이 돌릴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눈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기계 장치가 얼어붙고 보급로가 끊기는 그 공포의 시간들을 미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싶어 할 뿐 운영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국의 실무단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북극과는 접점조차 없어 보이던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등장하자 회의실 곳곳에서는 나지막한 실소와 냉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불쾌함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두꺼운 자료 뭉치 하나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료의 첫 장에는 화려한 수식이나 외교적인 미사여구 대신 차가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INX-1이 수년간 쌓아온 레이저 무기 체계 L-블라크의 실증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내민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린란드라는 하얀 지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실무진의 설명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비용을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드론이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값으로 무려 100만 번의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보급이 극도로 제한된 북극 환경에서 탄약 고갈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압도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한한 잡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공급되면 탄약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쏠 수 있습니다. 기름이 굳고 금속이 찢어지는 혹한기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지치지 않고 가동된다는 데이터가 페이지마다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하는 즉시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그저 멈춰있는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하려던 방어 체계가 한국의 2,000원짜리 빚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비효율적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덴마크 실무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고민해온 그린란드의 시설 유지와 방어 문제가 한국이 가져온 이 작은 광학, 장비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웃음 대신 경악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를 보여주고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용히 입증했을 뿐입니다. 덴마크가 강대국 미국을 제쳐두고 왜 한국의 제안서에 눈을 떼지 못했는지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과 지속성에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린란드의 주권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빛을 통제하는 나라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령 그린란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국은 참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회의실에서 한국의 데이터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펜타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실전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의 장난감이라 폄하하며 무력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린란드 해상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에서 수십 대의 최첨단 드론과 스텔스 표적기들을 동시에 띄워 올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동 훈련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이 구축하려는 레이저 방어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날 그린란드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은 구름과 몰아치는 눈보라로 가득했습니다. 미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레이저의 직진성이 저하되고 산란 현상 때문에 위력이 급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한국의 방어 구역을 향해 고속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장성들은 이제 곧 한국의 장비들이 과부하로 멈춰 서거나 빗나가는 광선만을 허공에 뿌려대며 굴욕을 맛볼 것이라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확히 10초 뒤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순간 소리도 진동도 없는 빛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하고 LI-GINX-1이 완성한 레이저 포드는 눈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적했습니다. 레이더망에는 분명히 존재하던 미군의 드론들이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화면에서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비행체들은 그저 허공에서 툭툭 꺾이며 얼어붙은 바다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드론의 핵심인 광학 센서와 배터리가 레이저의 고출력 에너지에 정밀하게 소작되어 버린 결과였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궤적도 없이 조준되는 즉시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되니 미군의 회피 기동이나 방어 체계는 애초에 작동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실의 장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표적 1번 증발, 2번 증발, 전 표적 무력화, 소요시간 30초 탄약 소모량 제로. 미군이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요격 미사일을 아껴가며 신중하게 버튼을 누를 고민을 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단돈 2,000원의 전기료로 미군의 자존심을 하나씩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말했던 무한 잡지의 실체였습니다. 탄약 보급로가 끊긴 혹한의 섬에서 무한정 쏟아지는 빛의 화살을 막아낼 재간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덴마크 왕실 실무자들은 전율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던 강력한 힘은 보급이 끊기면 멈추는 유한한 힘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빛의 힘은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멈추지 않는 무한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린란드를 점유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레이저라는 변수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펜타곤의 오만한 침공 계획은 그렇게 이름도 없는 북극의 눈보라 속에서 침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틈을 타 덴마크 정부는 아주 비밀리에 한국 측에 단독 회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패배는 미국에게 뼈아픈 굴욕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그린란드의 진정한 가치가 눈에 보이는 지상이 아니라 수천 미터 빙하 아래 깊숙이 숨겨진 지하 세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곳곳에는 냉전 시대부터 구축된 미국의 비밀 지하 기지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핵미사일 통제실부터 시작해 북극권 전체의 통신을 감청하는 거대한 서버실 그리고 전략 자원이 비축된 지하 창고들이 요새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상에서의 레이저 방어망을 피해 이 지하 통로를 통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한국의 거점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레이저라 할지라도 수백 미터 두께의 단단한 빙하와 안반을 뚫고 땅 밑의 적을 공격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빙하 속 깊은 터널을 따라 은밀하게 이동하며 한국의 레이저 포드가 설치된 지상 관제소를 기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늘을 막는 방패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실무자였던 저는 한국의 실무단이 가져온 두 번째 비밀 가방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는 지상의 적을 태우는 레이저가 아니라 땅속의 진동과 에너지를 조작하는 지하시설, 정밀 무력화 체계에 대한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터널 탐지 및 지질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저 시스템을 단순히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지면 투과 레이더이자 초음파 타격기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가 지면을 향해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를 쏘아보내자 빙하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미국의 비밀 기지들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해 기지를 파괴하는 거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훨씬 더 우아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레이저 에너지가 지각을 흔들며 특정 공진 주파수를 만들어내자 지하 기지의 전력망이 차례로 타버리고 통신 케이블이 녹아내렸습니다. 미군 대원들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순간 기지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제히 정지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숨은 지하 터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압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지상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빙하 아래 깊숙이 숨은 자신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안보 라인은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지상의 하늘을 내어준 데 이어 이제는 자신들의 안방이라 믿었던 지하 요새들마저 한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은 그린란드 오지에 위치한 미국의 핵심 통신 중계 기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를 사수하기 위해 최정예 병력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그저 지상에서 레이저의 출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 기지 내부의 모든 공조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미군 부대는 총 한 번 쏴보지 못한 채 백기를 들고 지상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돌격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빛과 에너지를 상대로 총을 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적 상식이 한국의 정밀 기술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땅 위의 영토 싸움을 넘어 땅속 깊은 곳의 에너지와 정보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절망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내도 하늘의 레이저에 막히고 지하로 숨어들어도 지면을 뚫고 들어오는 에너지에 발각되는 상황.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섬 전체가 한국이 설계한 거대한 전자 감옥이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3억 미국 국민이 술렁이기 시작한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나라가 가져온 빛의 기술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덴마크 총리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를 지키는 주체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기술적 지배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덴마크 역시 그린란드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뒤로하고 한국에게 사실상 그린란드의 전권을 위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빈틈을 한국은 기술의 정교함으로 메우며 그린란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는 미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라 믿었던 그린란드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코펜하겐의 찬 바람이 성곽을 때리던 그날 밤 덴마크 왕궁의 가장 깊숙한 방에서는 인류사의 지도를 바꿀 은밀한 서명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부수려 했습니다. 전 세계 통화량의 중심인 달러 뭉치를 들이밀며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NATO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덴마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돈은 달콤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작동하는 미래는 달콤함을 넘어선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중앙 덴마크 총리와 한국의 전권 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린란드 전략 자원 및 안보 인프라 통합 운영에 관한 협정.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실질적인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린란드의 모든 관리권, 방어권, 그리고 자원 개발권을 향후 99년간 한국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임대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그린란드가 한국의 영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문서였습니다. 미국은 이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최후의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은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 배치된 모든 전술 핵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들에게 경계 태세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서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그린란드의 행정망을 강제로 점거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국 실무단은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단 한마디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L-블라크 전 구역 광역 장막 전개. 그 순간 그린란드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천 개의 한국산 레이저 포드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눈부신 광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출력 에너지가 대기권 하층부에서 서로 얽히며 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에너지돔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나 미사일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통신 전파와 위성, 신호를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1비트도 통과시키지 않는 완벽한 전자기적 봉쇄였습니다. 미군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위성 항법 시스템 GPS의 먹통이 되고 항공모함과 본국을 잇는 통신망이 단절되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인 미국의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순식간에 눈먼 장님이 되어 북극해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한 발 없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빛의 성벽 안에서 덴마크와 함께 평화롭게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자마자 그린란드 전역의 관제탑과 주요 항만 시설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국의 체계 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가 타전되자마자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패배, 그리고 사실상 한국령. 그린란드의 탄생이라는 믿기 힘든 문구들이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을 뒤덮었습니다. 3억 미국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여겼던 북극의 심장이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나라가 가진 기술력 하나의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무자였던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그린란드의 전력 공급은 30% 이상 안정화되었고 눈폭풍으로 인해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던 인명 사고가 한국의 정밀 기상 관측과 자율 구조 시스템 덕분에 제로가 되는 기적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전율 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기록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아무도 말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